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 명언처럼 한 이야기가 있지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우리는 60년대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을 하려고 한 거예요. 큰 거 한 방. 사람을 달에 보내가지고 걸어다니게 한다. 이거면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입해서 달 착륙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일간지에 났던 신문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 아폴로 계획을 달 착륙을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던 500원짜리 지폐로 바꿔가지고 한번 뿌린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 지폐를 뿌린 거를 쭉 따라가지고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지상에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야. 아까 그 38만 킬로. 38만 킬로를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 번 갈 수 있다는 거야. 다섯 번 갈 정도로 500원짜리 지폐를 이어붙일 정도의 돈을 미국에서 퍼넣어가지고 그 정도 썼으면은 성공해야겠네요. 우주에 돈을 뿌린 거죠, 우주에.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광고하고 선전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로 세계에 수출도 하고 많은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경쟁도 많이 합니다만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술로 달 탐사선을 우주에 보냈다. 한국 사람이 달에 가가지고 걸어 다니더라.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스펙이 되겠네요, 스펙이. 아무렴요. 달까지 사람을 보내고 탐사선을 보낸 나라구나. 저 나라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교육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주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주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달까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달에 지금 막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갑자기 꺼졌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막 먹통이 됐어. 잘 안 돼. 그럼 껐다 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돌아가가지고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달까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수학을 전공하던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사람, 이 분이 아폴로 11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이 분을 어떤 컴퓨터 공학의 창시자, 컴퓨터 공학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입니다. 여자니까 어머니겠죠? 요 분이세요. 우리 이득 씨가 여자니까 어머니겠죠라는 또 명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같은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뭘 개발하면 좋을지 잘 모를 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국들,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들만이 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개발도상국일 때 이럴 때는 뭐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충 따라하면 됐었죠. 반에서 잘하는 애 따라하면 된다. 이런 우리 느낌. 90년대, 80년대에는 맨날 이런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일본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 선진국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더라. 우리도 저 기술 개발하자. 그럼 우리도 선진국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쭉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해서 거기가 뭐 기회가 나올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앞줄에 있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개척해야 되는. 네, 개척해야 되는데 뭘부터 개척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우주 개발 같은 도전적인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게 나중에는 중요해지겠구나.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따져야 되겠구나. 소프트웨어 공학이 중요하구나. 그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게임에서부터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온갖 프로그램들,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금은 항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 기술이 사실은 이 아폴로 11호 같은 우주 개발 계획에서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 속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보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나침반이 우주 개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로켓 하나 쏘아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에 진짜 잘 견디는 소재 개발해야 되고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같은 것도 꺼지면 다시 재부팅이 돼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기술의 집합체다 보니까 우주를 위한 것들을 계속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약간 기술의 낙수 효과 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 갈래로 막 발전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성장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래서 기술의 낙수 효과 말도 멋진데. 네, 정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네요. 빙고. 네. 그렇습니다. 전곡을 찔러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말로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개발이 뭔가 과학 발전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 선전 효과, 광고 효과가 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는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좀 크고 약간 순수한 목표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뉴 스페이스라는 건 무엇이냐? 우주 개발 그 자체가 돈 버는데 꽤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엄청난 로켓을 띄워가지고 뭐 인공위성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올려보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지타산이 맞을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맞아. 돈 되는지 많이 모르겠고. 들었고 그래서 네.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달에 막 금땡이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죠? 네. 달에 뭐 돌캐가 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에 있는 돌하고 비슷해요. 네. 네. 당장 현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올드 스페이스, 옛날의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요즘 대략 한 10년 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우주 개발도 돈이 된다. 돈 될 수 있는 종목이 꽤나 많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우주의 활용 방식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주에 있는 카메라 중에 이 우리 저기 열화상 카메라 있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하던 거. 네. 열화상 카메라. 그 열 있는 거 보는 거. 그걸로 우주에서 지구를 인공위성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세계 각지에 기름 탱크들을 봅니다. 기름 탱크들. 그래서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래도 기름이 온도가 바깥보다 조금 따끈하니까 뭔가 뜨끈한 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지구 전체를 보면서 세계 각지의 기름 탱크가 얼마나 차 있는지 아닌지를 우주에서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기름이 좀 탱크에서 바닥 나는 것 같은데 석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런 데서 돈 벌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를 내가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우주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곳에 기름 탱크가 지금 거의 다 차 있어요. 사람들 기름 넉넉하네. 빨리 팔자. 값 내리겠다. 팔고. 오늘 한몫 잡은 사람 이런 사람 자주 인용이 되거든요. 요즘은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첫 번째, 우주 개발을 하려는 나라들 자체가 좀 많아졌어요. 우리 회사가 로켓을 쏘아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돈 좀 주시면 인공위성 하나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졌다. 또 한 가지,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당장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항상 GPS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가 찍혀서 나오죠. 네. 차 운전하고 있으면 가다 보면 뭐 5m 앞에서 뭐 우회전을 하라든지 뭐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있는 위치를 기계가 이렇게 잘 알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 사실. 인공위성이 계속 이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해주는 거 그 아니에요? 빙고 근데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아,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계속 띄워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미국이 띄워놓은 인공위성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빌려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기 나라만의 자체적인 걸 갖추려고 하죠. 우리가 우주에서 조금이라도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면 좀 빨리 보내야 된다. 그렇네. 뭐라도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열심히 우주 탐사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실제로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예, 우주 사업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우주 로켓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로켓을 띄우면 이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비용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공기업보다 더 저렴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나사가 일론 머스크 회사 거를 빌려서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서 계속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에 보낼 때도 이 일론 머스크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렌트 사업하는 거네요. 렌트 사업하는 거예요. 렌트카처럼. 하는 거예요. 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제일 지금 앞서 있고 제일 저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변화죠. 우주는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